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요. 불교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이게 우리 곁에 1700년이나 있었다는데 왜 지금 다시 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. 네, 재밌는 주제죠. 이게 단순히 뭐랄까, 그냥 오래된 종교 얘기가 아니라요. 이 자료들에서도 나오듯이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하고 또 마음에 불교가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자료 보다 보니까 불자가 아니어도 명상이라던가 그 가르침 자체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그쵸. 예전에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절에 가는 그 정도였다면 요즘엔 정말 그 교리를 좀 공부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삶의 어떤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그게 중요해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중요한 지적입니다.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안, 그것도 중요하지만요. 그걸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사회 있잖아요. 이걸 이해하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사회를 이해하는 창이에요? 네, 다양한 생각, 배경 가진 사람들이 막 섞여 살잖아요, 요즘. 그럴 때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자료들을 보면 불교가 그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근데 자료들을 쭉 읽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어요. 어떤 글은 불교를 그 사후 세계를 다루는 종교로 보고 또 다른 데서는 2500년이나 된 동양 철학의 정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. 네네. 또 어디서는 이게 마음의 고통을 다루니까 심리학 아니냐, 수행 체계다. 설명이 다 다르더라고요. 도대체 불교는 뭔가요? 아, 그거요. 사실 그게 다 불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, 다 맞는 말인가요? 네. 핵심은 뭐냐면 불교가 인간의 고통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,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,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. 아, 고통이요? 그렇죠.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떨 땐 종교처럼 보이고 어떨 땐 철학으로 또 심리학이나 수행법으로 비춰지는 거죠. 뭐랄까, 어느 한 가지 틀만으로는 딱 담아낼 수 없는 아주 포괄적인 지혜체계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와, 정말 다각적으로 봐야 하는 거네요. 그럼 이 복잡한 불교 어디서부터 좀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? 이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시작점 같은 게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는데요. 바로 석가모니 붓다, 그분의 삶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. 아, 붓다 본인이요? 네, 그분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또 뭘 고민했으며 왜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떠났는지,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지, 이걸 아는 것이 불교 이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. 그분의 삶 자체가 불교가 뭘 추구하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. 상징적으로요. 아, 붓다의 삶에서 시작해서 그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그런 걸 따라가는 여정이겠군요. 정확합니다. 특히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해서 동남아시아로, 또 중앙아시아 거쳐서 중국, 한국, 일본 이렇게 동북아시아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 과정에서 각 지역의 문화랑 만나면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하고 더 풍성해졌는지, 이거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. 우리가 지금 접하는 한국 불교도 사실 그런 아주 오랜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. 듣고 보니 이 자료들이 현대사회의 문제랑 불교를 연결하는 방식이 참 흥미로워요. 뭐랄까,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원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압박감, 좌절감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있죠.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마음 이해에서 찾아야 한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이 결국엔 외부 대상에 대한 어떤 끝없는 욕망, 집착,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 부족, 여기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죠. 광고는 계속 뭘 사라고 하고 사회는 성공해야 한다고 압박하는데 정작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. 아, 그래서 명상이나 수행 같은 불교적인 방법들이 단순히 종교적인 걸 넘어서 내 안을 좀 들여다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실용적인 도구로 주목받는 거군요. 네, 맞아요. 오래된 지혜가 지금 여기 당신의 고민과도 딱 연결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나요? 네, 그렇습니다.
끊임없이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을 잠시 안으로 돌려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아차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돕는 거죠. 이게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불교의 현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자료들을 통해서 불교가 왜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, 또 그 여러 가지 모습들, 그리고 이해를 위한 시작점, 나아가 현대인의 마음 문제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접근법까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봤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힘이 있을 것 같아요.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핵심 해법이라면 지금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특정한 종류의 스트레스나 불안감, 그 본질은 뭘까?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아, 내 스트레스의 본질이요? 네. 그리고 불교의 그 수많은 가르침이나 수행법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내가 겪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풀어가는데 가장 직접적인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? 이걸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